가진 건 늘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도 생겼고 통장에 돈도 모였고 자식들도 다 자리 잡았습니다. 젊을 때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마음이 무겁고 저녁에 잠들 때도 뭔가 불안하고 이상하다.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음식은 상해서 버리고 옷장은 터질 듯한데 입을 옷이 없고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40년을 모으고 또 모아 이만큼 만들었는데 왜 행복은 오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지 쌓인 책장에서 꺼낸 법정 스님 책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버리면 가벼워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소유의 기쁨보다 비움의 평온이 훨씬 깊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더하기만 했지. 빼기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걸.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채우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가벼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여러분도 가진 게 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덜어내겠습니다. 세계의 깊은 우화와 3번의 명상 시간, 그리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까지 지금부터 덜어내는 행복을 시작합니다. 가진 게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 67, 평생을 장사로 살아온 평범한 서민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자는 삶.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도 생겼고 통장에도 돈이 좀 모였고 자식들도 다 자리 잡았습니다. 젊을 때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마음이 무겁고 저녁에 잠들 때도 뭔가 불안하고 가진 건 늘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젊을 때는 집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가진 게 적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자동차도 없고 연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야,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별거 없어.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돈도 없으면서. 돈 없어도 걱정이 없으면 편하더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돈은 있는데 걱정이 많구나. 우리 세대는 평생을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었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청년 시절. 그래서 모아야 안심이 되고 채워야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덜 걱정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책장을 뒤지다가 법정 스님 책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책. 펼쳤습니다. 법정 스님 무소유.
버리면 가벼워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소유의 기쁨보다 비움의 평온이 훨씬 깊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놓친 게 바로 이거구나. 저는 평생 더하기만 했지. 빼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채우고.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가벼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그날부터 저는 덜어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진 게 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도 뭔가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댓글에 있어요라고만 남겨주세요.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일이다. 법정 스님 책을 읽고 저는 다른 철학자들의 글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테뉴 수상록. 불행의 절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걱정, 과거의 후회, 타인에게 받은 상처,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끌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늙어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자식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평생이 걱정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대학 갔고, 집값은 괜찮았고, 돈도 모였고, 아직 건강하고, 자식도 안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30년을 허비한 겁니다. 노자 도덕경에 족함을 아는 자는 항상 족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저는 족함을 몰랐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서 더 큰 집을 원했고, 자동차 있으면서 더 좋은 차를 원했고, 돈 좀 모았으면서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없이 자라서 채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야 안심이 되고, 통장에 돈이 쌓여야 마음이 편하고, 집에 물건이 많아야 든든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행복은 사실 늘 우리 곁에 있었는데 짐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다. 행복은 채우는 게 아니라 덜어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을 때 새 가구를 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치웁니다. 정리합니다. 버립니다. 그러면 방이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비우면 행복이 저절로 보입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안 쓴 물건들, 혹시 몰라 모아둔 물건들, 언젠가 쓸까 싶어둔 물건들 전부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습니다.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버리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버렸을 뿐인데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딱 한 가지만 버려보시겠어요?
물건을 버리고 나서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물건만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도 버려야 하는구나. 저는 평생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과거 후회, 미래 걱정, 남과 비교, 타인 평가 머릿속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생각을 어떻게 버립니까? 스님은 물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물컵에 흙을 넣고 흔들었습니다. 물이 금방 흐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흐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맑아집니까? 스님은 웃으며 물컵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졌습니다. 흙탕물은 건드릴수록 더 흐려지고 가만히 둘수록 맑아진다. 마음도 같다. 생각을 흔들수록 더 시끄럽고 그냥 두면 고요해진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흙탕물을 흔들었구나. 과거를 자꾸 떠올리고 미래를 자꾸 걱정하고 생각을 자꾸 붙잡고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맑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생각이 많습니다. 평생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우나? 어떻게 하면 돈 모으나?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모든 게 생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라.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라. 나이 들수록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조금씩 멀리해야 합니다. 지나친 걱정, 화난 감정, 불필요한 생각, 타인의 기준, 과거의 후회. 가만히 둘수록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속에 흙탕물 컵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컵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흙탕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걱정, 불안 생각들이 물을 흐립니다. 이제 천천히 그 컵을 가만히 둡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흙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물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라앉는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맑아진다. 이 호흡을 10번 반복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나요? 생각을 흔들수록 마음은 흐려집니다. 오늘부터 가만히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댓글에 가만히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당장 덜어내야 하는 5가지. 명상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또 무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생각만 정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5가지를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6070대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불필요한 인간관계. 첫 번째로 덜어낸 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 관계를 너무 많이 유지했습니다. 친구, 친척, 이웃, 지인 모두와 잘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쓸 필요 없다는 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항상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야. 우리 며느리 대학 교수야. 우리 집 강남이야.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자랑을 듣다 보니 스트레스였습니다. 집에 오면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연락을 줄이자.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만 조절하는 것. 1년에 한 번만 보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만 받고 그렇게 거리를 뒀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순 없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 둘레가 다 해주려는 마음. 두 번째로 덜어낸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 일을 제 일처럼 해왔습니다. 자식 숙제, 자식 취업, 손주 교육, 전부 제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해주면 그 사람은 안 큰다는 걸. 딸이 30인데 아직도 제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 옷 괜찮아? 엄마, 이 일 할까 말까? 엄마, 이 사람 괜찮아?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딸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지만 나중엔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결정해줘야 해?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처음엔 딸이 당황했지만 점점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야 평생 먹는다. 60대 이후의 삶은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셋, 비교하는 습관. 세 번째로 덜어낸 건 비교였습니다. 행복을 가장 많이 훔치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저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 아들은 의사, 내 아들은 회사원, 친구 집은 아파트, 내 집은 빌라, 친구 남편은 연금 많이 받고 내 남편은 연금 적게 받고 끝이 없었습니다. 비교할수록 내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효자고 내 집은 따뜻하고 내 남편은 건강하다는 걸.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 보니 감사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스님 말씀.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집이 무너진다. 넷, 완벽하려는 욕심. 네 번째로 덜어낸 건 완벽주의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청소도 완벽하게, 요리도 완벽하게, 옷차림도 완벽하게. 하지만 나이 들수록 힘이 붙입니다. 오늘은 청소 대충 해야지. 아이고, 먼지가 보이네. 그냥 안 되네. 완벽하게 하려다 지쳐버립니다. 이제는 대충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청소는 주 2회만, 요리는 간단하게, 옷차림은 편하게. 잘하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5, 과거의 상처. 5번째로 덜어낸 건 과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과거를 끌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서운함, 친구에게 받은 배신,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30년 전 일까지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걸.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늙어서 힘도 없고, 친구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았습니다. 버린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끌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5가지 중 하나만 덜어내 보세요. 인간관계든 비교든 과거든 5가지를 덜어내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까? 그럴 때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강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가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많이 떠와야 여러 번 안 와도 되지.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면 바가지 속 물은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물이 계속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절반만 채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물이 거의 다 남아 있었습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반만 채우십니까? 가득 채우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넘치게 채운 것은 돌아오는 길에서 모두 흘러내린다. 적당히 채운 것이 결국 더 많이 남는다. 그 말을 듣고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우리 손에서 새어나간다는 걸. 저도 평생 바가지를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통장에 돈을 넘치게 모으고, 집에 물건을 넘치게 쌓고, 냉장고에 음식을 넘치게 채우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은 걱정만 늘었고, 물건은 짐만 됐고, 음식은 버리기만 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3통이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결국 한 통은 상해서 버렸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했습니다. 세일할 때 사두면 좋으니까. 하지만 태그 달린 채 5년이 지난 옷도 있었습니다. 욕심이 오히려 낭비를 만들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가득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삽니다. 통장에 적당히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식 주고 여행도 가고 집에 물건 적당히만 두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부하고 냉장고에 먹을 만큼만 채우고 나머지는 안 사고 덜 가지니 더 편합니다. 다시 명상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에 바가지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바가지에 무언가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돈, 물건, 인정, 사랑, 넘칠 정도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반을 비웁니다. 넘치던 것들을 조금씩 털어냅니다. 적당히 찬 바가지를 들고 천천히 걷습니다.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적당히, 숨을 내쉬며 충분하다. 이 호흡을 10번 반복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조금 비워졌나요? 넘치게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적당히 채운 것이 결국 더 많이 남습니다. 댓글에 적당히라고 남겨주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가둬놨을까?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엄마는 이래야 해. 며느리는 이래야 해. 할머니는 이래야 해. 나 자신을 새장에 가둬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예쁜 새 한 마리를 새장에 키웠습니다. 노인은 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매일 모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새장을 청소했습니다. 새는 노래도 잘하고 깃털도 곱고 노인을 잘 따랐습니다. 노인의 마음은
저 새가 밖에 나가면 위험할 거야. 새장 안이 더 안전해. 그래서 노인은 새장 문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늙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손자는 새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새 한 번도 밖에 안 내보내셨어요? 응, 위험하잖아. 그럼 저 새는 한 번도 날아본 적 없어요? 그 말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새는 날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는 새를 가뒀구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장 문 한번 열어볼까요? 하지만 저 새는 밖에서 못 살아. 한 번만 열어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새장 문을 열었습니다. 새는 처음엔 두려워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냄새를 맡고는 천천히 새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날갯짓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새는 창문 밖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는 날기 위해 태어났대요. 사랑한다고 가둬두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빼앗았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새장에 가뒀구나. 내가 만든 새장들. 엄마는 참아야 해. 여자는 희생해야 해.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해. 할머니는 손주만 봐야 해. 이런 생각들이 나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60대 이후는 나로 사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나만의 시간. 하고 싶지 않은 모임은 거절.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여행. 손주 돌보는 것도 내 일정에 맞춰서. 짧은 머리로 자르기. 처음엔 주변에서 뭐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가 왜 이래? 하지만 이제는 그냥 웃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당신도 새장에서 나오세요.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행복은 행동의 누적이다. 한 번의 제비가 봄을 만들지 못하듯 하루의 기쁨이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잠깐의 기쁨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습관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제가 주변에 행복한 어르신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산책, 어떤 분은 매일 저녁 일기, 어떤 분은 매주 봉사활동.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매일 반복되니 삶 전체가 평온해졌습니다. 제 7가지 습관. 저도 6개월 전부터 7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첫 주 3회 산책.
월수금 아침 7시 30분 산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습니다. 둘 아침에 물 한 컵.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몸이 깨어나는 걸 느낍니다. 셋 하루 10분 정리. 자기 전 10분 정리. 집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넷말 줄이기. 하루에 꼭 필요한 말만. 말이 줄어드니 생각도 줄어듭니다. 5사람 욕심 줄이기.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3명 이하. 많이 만나면 피곤합니다. 6 감사 3줄 쓰기. 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무 탈 없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 매일 5분 명상. 잠들기 전 5분 명상.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행복해진다. 행복 습관 명상 마지막 명상입니다. 편안히 누워주세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내일부터 할 작은 습관 하나를 떠올립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물 한 잔이어도 좋고 감사일기도 좋습니다. 그 습관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는 나, 산책길을 걷는 나, 감사일기를 쓰는 나,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실천한다. 숨을 내쉬며 작은 것부터 이 호흡을 20번 반복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내일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댓글에 어떤 습관을 시작할지 남겨주세요. 행복은 원래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제 50분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복은 갖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덜어낼 때 찾아온다고.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불안, 전쟁 이후의 두려움, 자식 키우느라 포기한 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잊은 나, 모두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비운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남은 인생은 가볍게, 편안하게, 그리고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흙탕물은 가만두면 맑아진다. 지금 당장 5가지를 덜어내라. 욕심은 넘치면 흘러내린다. 세상에서 나와 자유로워져라. 작은 습관이 행복을 만든다. 행복은 원래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내일 아침 눈 뜰 때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덜어내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각자의 자유 속에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명상. 호흡.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호흡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나는 가볍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나는 자유롭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합니다.
오늘 단 한 줄의 깨달음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덜어내보세요. 마지막 소감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